많이 이제 자생한 이끼 식물이에요. 이거를 이제 궁궐의 궁녀들이라든가 아니면 양반가 아니라도 할 일이 없으니 자기 몸치자는데 많이 썼거든요. 이제.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많이 썼지만은 중국 4대 미녀도 많이 썼다 그래요. 자, 중국 4대 미녀 양귀비, 초선, 잘하시네. 달기는 못 들어갔어요. 네, 달기는 아니에요. 제일 먼저 이제 서시. 이제 네. 은나라를 멸망시킨 서시는 이 친구는 좀 어렸을 때 한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항상 얼굴 좀 찡그렸다 그래요. 이 서시가 이런 저런 냇물에 나가서 세수를 하면은 그 물에 비치는 얼굴이 하도 화사하고 예뻐가지고 고기들이 가다가 헤엄치다가 이 지느러미 헤엄치다가 그 서시 얼굴을 보면은 이 헤엄치는 거 잊어먹어서 가라앉았다 그래요. 고기. 그래서 치모 서시. 그 다음 이제 나왔던 초선. 근데 초선이는 사실 뭐 가웅의 인물이라고도 하고 싫지는 않아요. 워낙 중국 이 대륙에 뻥이 심하니까. 그래서 초선이는 여포하고 동탁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녁에 정자에서 달을 쳐다보면서 자기 신세 한탄하는 게 내 한 남자를 못 섬기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달을 쳐다보면 달이 떴다가 이렇게 초선이랑 눈이 마주치면은 달이 너무 초선이가 달보다 더 환하고 예뻐가지고 구름을 끌어다 자기 얼굴 가렸다 그래요. 폐월 초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양귀비. 양귀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종이 자기 그 며느리 될 걸 취했잖아요. 이제 그 궁궐 내에서 막 이렇게 이런 나무에다가 그 안주를 걸어놓고 발가벗은 상태로 막 술 먹고 막 방탕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 뭐 이렇게 그 양귀비 얼굴을 보면은 지금 어떤 미인 기준하고는 좀 다른 모양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양귀비도 하도 아름다워서 그 정원에 막 이렇게 발가벗고 뛰어다니면 꽃들이 양귀비하고 눈이 맞추면 꽃이 이 잎을 이게 벌렸다가 오므렸다 그래요. 너무 자기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양귀비가 더 예뻐서. 그래서 수화 양귀비.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 벼슬이에요. 벼슬. 그냥 왕씨 여자인데 이름이 왕씨인데 이제 전 한나라를 이제 구했다 그래가지고 소군이라는 벼슬을 줬는데, 그래서 왕소군으로 많이 알려진 여자인데, 지난번 얘기했듯이 한 왕이 추대가 되면 이제 궁녀들이 한 30명 이상 들어오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휴대폰이 있으니까 아니면 뭐 사진이 있어서 찍어서 이 사진첩을 딱 보여주면 왕이 탁 넘기면서 오늘 얘 이러면 이제 간택이 되는 건데, 옛날에는 다 그림을 그렸더래요. 궁중화가. 그러니까 궁녀만 그리는 화가가 따로 매일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사회성이 좋은 궁녀들, 그런 궁녀들은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미운 얼굴도 금방 그림같이 이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왕소군이는 원래 자기 자체가 좀 얼굴도 예쁘고 이 자존감이 강한 여자다 보니까 이 궁중화가한테 뇌물을 한 개도 안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얘는 계속 간택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예쁘게 그려가지고 끝에 점을 하나 찍는 거예요. 뭐 여기 찍으니까 이 왕이 넘기다 보면 항상 마지막에 뭔 이상한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제. 얘는 이게 빠지지 않고 그래서 매일 이 사진첩에 올라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거란족하고 한나라하고 싸움부터 졌어요. 이제. 져서 옛날엔 지면은 이쪽 왕하고 이 공주와 그쪽 왕하고 정략 결혼시켜서 침략을 못하게끔. 그래서 호안야라는 그 거란족 왕한테 져서 그쪽 왕이 이제 이쪽으로 장가들러 와요. 이 왕 입장에서는 자기 딸을 거란이면 오랑캐로 불렸는데 그 오랑캐인데 딸을 주니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거란족 애들은 다 왔고, 그래가지고 그 궁중 연애를 베푸는데 자기 그 궁녀들을 30명을 풀어가지고 시중을 들게 해요. 시중을 들게 하는데 그 호안야 왕이 이렇게 술 마시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한쪽 여자한테 눈이 꽂혀가지고 계속 걔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 딸 말고 여기 있는 궁녀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궁녀가 있는데 그 여자와 결혼해도 되겠냐고. 그 왕 입장에서 얼마 줘요. 자기 딸을 안 데려가고 그 궁녀를 데려간다니까. 그래서 어서 데려가라고. 그리고 딱 보니까 자기도 한 번 못 봤던 아주 예쁜 궁녀가 있는 거예요. 내 궁녀 중에 저렇게 예쁜 애가 있었냐. 이 호안야 왕한테 그러지. 당신 먼저 돌아가서 가 있고 내가 여기서 이제 혼수 장만 해가지고 보낼 테니까 한 달에 말미를 다 와. 그럼 내가 여기서 금은 뭐 하고 이제 비단하고 보낼 테니까. 그래서 그 왕은 이제 갔어요. 그 왕소군이 불러가지고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 궁중화가 이 그림 그리는 놈을 이제 부르죠. 너 이 새끼 이렇게 예쁜 애인데 왜 맨날 거기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 모현명이라는 이제 그 궁중화가를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 왕소군이 하고 한 달을 보내죠. 이제 한 달을 보내면서 막 너무 안타깝고 이제 막 애절하게 보내고, 이 왕소군이를 마차에 태워서 혼수해가지고 이제 거란 쪽으로 보내는데, 이 한나라와 거란 그 경계에서 이 왕소군이가 마지막 돌아서도 자기 나라에 큰 절을 두관하고 하늘 쳐다보면 눈물 흘리는데 기러기가 날다가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기러기 날다가 딱 눈이 마치 너무 이뻐서 자기를 쳐다보니 이 날개짓을 잊어먹은 거지. 그냥 그대로 뚝 떨어져요, 이제. 그래서 떨어질 낙자 기러기한테 떨어져 나간 왕숙. 거란족인데 가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둘 낳는데 그 자기 아들이 거란 왕이 돼요. 그 실지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싸움이 없었다 그래요. 그런 그 중국 4대 미녀도 썼던 네. 야스리입니다, 야스리. 요거 손톱 싹 해서 여기다 봉숭아 물 입히면은 아주 잘 들어요. 네. 조리대. 이쪽 말로는 산죽, 산에서 나는 대나무라서 산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산죽은 대나무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그 협회에 손을 대보면 자듯이 얘들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사람, 뭐 리모컨 가져와라, 젖소리 가져오라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혀를 이렇게 내밀어 보면 혀 둘레가 풀미처럼 날카롭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간이 아주 좀 안 좋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 조리 때 이 잎사귀를 따서 차처럼 끓여 드시면 아주 잘 들어요. 근데 얘는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하루에 한 입씩. 여기는 떡 같은 걸 했을 때 떡 밑에 받침으로 얘를 많이 깔았어요. 깔아서 떡을 떡지일 때 깔아서 많이 찌기도 했고, 조리대를 뭐 다양하게 얘가 이 염증 억제제도 눈에 가까이 보이니까 얘를 가지고 많이 활용했어요. 그럼 제가 이걸로 숯도 내주시고 하는데 저는 이게 날카로워서 잘못하면 돼요. 이게 날카로워요.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수출품들이 많잖아요. 뭐 반도체도 1위고 뭐 우리가 가발도 1위고 그다음에 손톱깎이도 세계, 특히 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조선 배 만드는 게 이제 세계 1위잖아요. 이걸로 한번 따라 하실 분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걸 배 만들 거예요. 이걸로 잘 따라 하시면은 한국 사람이 맞고, 잘 못 따라 하시면, 자, 먼저 뒷부분을 딱 꺾으세요. 이렇게. 뒷부분을 꺾어서, 자, 이렇게 꺾으셔서, 네, 뒷부분을 꺾으셔서, 요걸 3등분을 하는데, 네. 요쪽은 조금 좁게 하고, 반대쪽은 넓게 해서, 자, 보고 따라 하세요. 이 좁은 쪽을 이 안쪽으로 넓은 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밀어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밀어 넣으면 그냥 빠질 수 있으니까, 얘가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 바닥에 보면 솔잎이 달려 있거든요. 솔잎을 주워서 이렇게 딱 고정. 네, 고정하면은, 네, 고정하면 얘가 안 빠지고 배 뒷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 전체를 다 쓰면은 가슴이 따뜻해져요. 가슴이.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뭐 종이접기도 그렇고 이제, 근데 요즘 애들은 손가락 끝만 쓰니까 머리가 뜨거워져 애들이. 자, 또 이제 반대편으로, 네. 네, 반대 나온 쪽에다 끼우고, 또 이제 반대편. 자, 이제 반대쪽도 얘가 도치 쓸 만한 공간을 놔두고, 반대편도 아까처럼 3등분해서 딱 끼우시고, 역시 솔잎을 주워서 고정. 고정하면은 일단 배 모양 되고, 얘를 딱 돛을 세우면은, 얘를 저가저 험한 바다 건너서 푸른 언덕에. 자, 이러면 이제 돛담배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돛담배가. 네, 하도 말았어요. 조선 사람이 아닌데. 네. 조선 사람이 네, 어디? 아니 나는 보는 것만. 그래서 오늘 배를 접으셔서 여기다가 집안의 모든
근희 걱정 원을 담아서 저 나가서 뇌물에 띄우셔요. 그러시면 아닙니다. 자 우리 대관령이 귀찮았다는 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나이 들면서 자꾸 이 손을 써야 돼. 손가락 전체 그러셔야지 치매도 예방되고 가슴도 따뜻해지고. 우선 세우세요. 자 주목 말 그대로 붉은색 나목자예요. 그러니까 이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이 속이 아주 붉은색이 나요. 그래서 옛날 선비가 방에서 공부하다가 옛날 책자는 다 검은 흰 바탕에 검은 한물로 돼 있기 때문에 눈이 금방 피로해진다 그래요. 그럼 계속 공부하다가 밖에 이 주목나무를 바라보고 시력 정화용으로 심었다 그래요. 이 주목나무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땅보다는 한 1m 정도 흙을 넓혀서 그 위에 심었다 그래요. 그래서 방 안에서 이렇게 바로 보일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심어서 이 나무 좀 있는 집들은 공부 좀 하는 집들은 안에 이제 담장 안에 심어서 시력 정화용으로 많이 썼다 그러고 우리 어릴 때 빨간 글씨로 이름 쓰면 죽는다는 소리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 그런 말이 돌았을까요? 빨간 글씨로 이름 쓰면 죽는다는 거. 옛날에 붉은색은 굉장히 귀했어요. 염료 자체가. 그래서 이 주목나무 열매 외에 가을에 보면 열매를 보면은 붉은색 열매가 달려요. 아주 붉은색 열매가 달리는데 그 붉은색 열매 그 과육 바깥 껍질하고 젤을 이렇게 범벅해가지고 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좀 귀한 여기다가 이 주먹 열매에다가 그 다음에 젤에다가 경면 주사라고 우리 수은 이제 무당들이 부적 쓰는 수은도 이제 사람이 먹거나 쓰려면은 수비주사라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물에다 띄워요. 그럼 물에 또 가라앉는 건 다 버리고 물에 뜬 것만 또 건져가지고 또 갈아요. 그래서 9번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특히 심장 안정제로 우리 우황정심원의 대표 색깔을 붉게 입히는 용으로 쓰는데 그런 걸 섞어서 이제 붉은 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희소성도 있고 왕은 내가 뭔가 차별돼야 돼 서민들하고. 그래서 왕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또 여기 열매가 염료로 만든 옷도 곤룡포도 붉은색.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왕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서민이 붉은색을 쓰면은 죽이는 거예요. 너 시키고 왕이 쓰는 걸 함부로 쓴다 그래서 그 말이 돌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붉은 열매가 거기 텍솔이라는 성분이 유방암의 특효라 그래요. 특효. 그래서 요새는 유방암 치료제로도 개발되고 있는 약재예요. 그래서 이 주목은 살아 천년 죽어 천년. 지금 바랑산에도 스키장을 옛날에 건설하면서 이 주목이 많이 나왔지만 이 황병산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황병산은 군사 기지를 만들면서 이 군인 애들이 들어와 하다 보니까 다 상남용으로. 그래서 다 좋은 나무는 다 쏠다구들이 캐가지고 다 상남용 다 나가고. 그나마 지금 저 바랑산 쪽에는 이 남바링을 붙여가지고 못 건들게 하는데 전에는 이 황병산 쪽에는 그런 시스템도 없고 그냥 누가 먼저 보는 사람이 캐가지고 다 관찰돼 없었어.